이강백의 희곡이죠. 희곡, 연극의 대본입니다. 결혼, 웨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엇인가, 물건이에요. 빌렸다가 되돌려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제가 부여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대 위에서 사라지는 소품들, 물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가시와 눈에 보이게 하면서 그게 주제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참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숙고 깊이 있게 고민하게 만들며 어찌 보면 미처 덜 다듬어진, 그러면서도 인간의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형상화한 희극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발단.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기꾼이야. 입만 살았어요. 남자가 결혼을 결심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네. 뭐야? 빈털털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자로 보이기 위해 가짜죠. 넥타이, 시계, 라이터, 구두, 양복, 집, 하인 등 모든 것을 다른 사람, 누구냐면 관객에게 빌린 후 맞선을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관객에게 빌린다는 것은 결국은 이건 좀 독특함이에요. 그죠? 관객을 연극에 참여시키고 있네요. 전개. 여자를 본 남자는 곧 사랑에 빠지고 자신이 빌린 물건들을 여자에게 과시하며 호감을 삽니다. 하지만 남자에게 있는 이 물건은 자기 것이 아니죠. 결국 정해진 시간이 되자 하인에게 물건을 하나씩 빼앗깁니다. 절정. 하지만 남자가 하인에게 물건을 빼앗기고 여자는 하인을 탓하다가 결국 남자가 실제로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깨지는 거죠. 그 사실이.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청혼을 거절하고 남자에게 바이바이 라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강. 남자는 여자가 자신이 남자에게 속은 것을 알고 떠나려 하자 진정한 소유의 의미를 일깨우며 지도 빌렸으면서 자신의 사랑을 받아줄 것을 여자에게 설득합니다. 대단한 갈등하던 여자는 갈등을 해요. 또 남자의 진심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요게 주제가 될 거예요. 그죠? 이해하고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여 함께 결혼하러 간다는 내용입니다. 되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등장인물도 꼴랑 몇 명 나와요. 3명 나와요. 남자, 여자, 하인. 근데 웃긴 게 이름이 없죠. 그렇죠? 이름이 없는 익명성이에요. 일종의. 자,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는 요거죠. 결국 뭐야? 소유가 무의미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을 얻게 된다는 어떤 역설적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작가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값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뭐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정리해 볼게요. 희곡이고요. 실험극이에요. 그 다음에 풍자적이고요. 교훈적이다.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 자, 전통적인 극의 형식을 탈피한 실험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실험적 기법과 효과를 본다면 먼저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요. 조그만 소극장이어도 된대요. 이것은 관객과 극증인물과 관객의 정서적 거리를 가깝게 합니다. 그리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요. 그 다음에 관객이 극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에 주인공이 책을 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뒤에 이어지는 극의 내용하고 거의 같아요. 일치해요. 그것은 관객으로 하여금 극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어서 관객이 극에 쉽게 몰입할 수 있게 합니다. 무대 위에 있는 인물, 배우가 관객과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금 전부 다 관객이 지금 극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전통적인 연극, 서양극은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꾸 소통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전통극과
비슷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속 이어볼까요? 계속 이어봅시다. 관객에게 소품을 빌리기도 하고 관객을 증인으로 세우기도 한다. 계속 친밀감과 극에 집중하도록 한다. 회중시계를 사용해서 소재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인이 물건을 직접 회수해 간다. 즉 이것은 모든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방금 회중시계, 시계를 얘기했는데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은 소재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자, 소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볼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넥타이. 관객에게 빌려온 소재로 모자와 함께 물질적 가치를 상징하며 소유에 대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이제는 남자가 빌리죠. 관객에게. 달림. 이건 자연물이네요. 구름, 한이바람과 함께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자연물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걸 다 돈을 주고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핸드백. 여자가 작별을 마음먹었을 때 나타나는데 사용되는 소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구두. 남자가 약속된 시간에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하인이 신는 엄청나게 큰 구두예요. 이 구두는 결국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게 긴장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남자를 위협하는 데 사용합니다. 시계. 물건마다 정해진 시간을 알리는 도구로 하인이 남자에게서 물건을 회수하는 근거가 된다. 시간 되었으니까 가져갈래 이거예요. 사진. 사진은 여인의 사진이에요. 여자의 할머니, 어머니, 자신의 사진이거든요. 이것은 결국 젊음도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소재로 결국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뿐임을 알게 해주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소재는 아니고요. 여자의 엄마가 여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명칭이에요. 근데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제 값어치의 물건 외에 조금 더 얹어주는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와 함께 여자의 아버지가 여자의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면서 자신을 얹어주었다고 인식하는 그러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결국 결혼은 남자 주인공이 저택을 빌린 45분간의 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이것은 실제 극이 상연되는 시간과 일치합니다. 즉 45분 동안 연극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분이 지나고 나면 남자 주인공이 쫓겨나면서 극이 끝납니다. 근데 어떻게 쫓겨나? 혼자 쫓겨나? 여자랑 같이 쫓겨나? 여자랑 같이 쫓겨나. 근데 쫓겨나는데 그냥 쫓겨나는 거야? 아니야. 결혼하러 떠나는 거야. 해피엔딩. 결혼이라는 이 작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대 위에서 사라지는 소품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눈에 보이게끔 하여 극의 주제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건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진실된 가치를 갖는다. 참된 사랑이란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드러냅니다. 자, 인물의 성격을 봅시다. 사실 남자와 여자와 남자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물질 중심적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죠. 남자와 하인은 대립적 관계예요. 그렇다고 하인을 부정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남자 볼까요? 결혼을 하기 위해 거짓을 꾸며 부자 행세를 하지만 소유의 본질과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자에게 진심을 담아 청혼을 합니다. 여자, 결혼의 조건으로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지만 남자의 설득을 통해 진정한 사랑에 대해 이해하고 남자의 청혼을 승낙합니다. 결국 둘은 똑같죠. 물질을 중시하다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존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인, 남자에게 시간의 경과를 알리고 빌린 시간이 끝난
물건을 하나씩 회수해가는 인물이에요. 결국 물건과 시간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나는 이걸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God, God. 또 이걸 빼앗아가고 있을 때 뺏기지 않으려는 남자, 그 다음에 의아해하는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강백의 희곡,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